제6절 전남지구장 시절 1961년 9월 10일에서 1965년 11월 1일까지 아버님의 순회 방문. 1961년 9월 전남지구장 부임차 광주역에서 내려 동명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 시내 변두리에 있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판잣집 학구방이었다. 말이 집이지 잘 다듬어지지 않은 판자를 이용하여 세운 가건물이어서 엉성하기만 한 벽과 문짝 사이로 바람이 솔솔 들어왔다. 그나마 가을철이라 다행이었다. 비좁은 성전에는 흙판 하나가 덜렁 걸려 있었다. 강현실 전도사가 개척하여 피땀으로 세운 교회였다. 나는 엎드려 기도를 올렸다. 아버님, 말없이 싸우는 하늘의 용사가 되렵니다. 없으면 없는 자리에서, 핍박을 받으면 받는 자리에서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당신을 대신하여 항무지인 전남 땅에 하늘의 뜻을 심겠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당시 광주교회 중심 식구라고는 부인 2, 3명의 대학생과 몇 명의 고등학생 등 10여 명에 불과하였다. 겨울에는 담요 2장이 친구의 전부였다. 한 장은 요삼아 깔고 다른 한 장은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긴 겨울밤을 날 수밖에 없는 교회 환경이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아버님께서는 내 임기 중 2번이나 순회를 오셨다. 80명도 못 되는 식구들이 모여 환영 집회를 할 때는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학생들이 사업활동, 펀드레이징으로 얻어온 보리쌀을 팔아 사온 쌀로 진지를 해드린 일은 초창기 전남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말해주고도 남는다.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전남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다음 순회지인 전주까지 버스로 가시겠다고 하셨다. 당시 광주에는 택시 2대가 있었다. 아버님을 먼지투성이의 비포장 도로를 터덜거리며 달리는 버스에 모실 수는 없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택시로 갈 수 있느냐 하시는 아버님이셨다. 우리의 끈질긴 모심의 정성과 노력에 아버님께서 마음을 돌리셨다. 식구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어 택시로 전주까지 모실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성화 학생들의 펀드레이징이라고 해봐야 볼펜 등을 가지고 농촌 지역으로 나가서 고학생이라며 보리나 쌀을 동냥하는 식의 활동이었다. 순수한 농촌 인심은 학비를 마련하려는 가상한 노력으로 알고 동정심 정도에 따라 식량을 주었던 것이다. 내주었던 것이다. 순회 오신 아버님을 모실 때나 교회 운영비 등의 비용을 이처럼 학생들의 헌신적인 펀드레이징으로 그 일부를 충당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때 사업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 성호갑, 김명렬 2 학생을 잊을 수 없다. 도 책임자가 먹을 것조차 없단 말이냐. 당시 2, 3명의 학생이 등굣길에 교회에 들러 집에서 싸운 정심 도시락을 놓고 갔다. 이 도시락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은 고구마 시판 어치로 때웠다. 저녁은 학생들이 놓고 간 도시락 또는 고구마로 하루하루를 연명하였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도시락을 놓고 가지 않는 날은 굶고서 강의를 하였다.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여 자리 잡은 광주 교회였다. 부임 첫날부터 고생으로 시작되었다. 말이 지구장이지 개척교회 인도자와 같은 어려운 생활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당시 우리 교회의 실상이었다. 교회에는 밥을 해먹을 부엌조차 없었다. 장기적으로 지낼 수 없는 환경이어서 우선 방을 하나 얻기로 하였다. 식구들의 정성으로 누추한 집의 방 한 칸을 얻어 살게 되었다. 그때 전남대 윤길강 학생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 새빵살이 6개월 동안 학생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버텼다. 그러나 식량과 반찬이 떨어지는 때가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할 수 없이 정읍에 사는 형님을 찾아갔다. 쌀과 반찬을 얻으러 온 나를 보고 이놈아, 도 책임자가 그렇게 먹을 것조차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도 형수에게 쌀에다 된장과 고추장 등 반찬거리를 좀 챙겨주지 하며 밖으로 나가버리던 형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때 가져온 쌀과 반찬으로 한 달 동안은 먹을 것 걱정 없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형님은 겉으로는 핍박을 하면서도 내심 동생이 도 책임자로 영전되었다며 은근히 기뻐했다고 나중에 형수로부터 전해 들었다. 또한 지방교회 중 장흥교회의 김다복 집사를 비롯한 부인 식구들의 적극적 도움은 초기 전남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같은 시기 강주교회의 어머니로 불리면서 교회 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며 무한 사랑을 베푸신 박복심 집사를 잊을 수 없다. 박 집사는 초창기 대구에서 입교한 박정민 권사의 언니로 기성교회의 독실한 신자였는데 동생의 인도로 입교한 분이었다. 당시 강주교회는 어른 식구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학생 식구들이었다. 때문에 박복심 집사는 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며 학생 식구들에게 심정적으로 자상한 어머니 역할을 하였다. 나는 전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다. 지구본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모든 시군 교회가 새빵살이 신세였고 식구라고 해봐야 겨우 몇 명씩에 불과하였다. 나는 이런 지역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구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발전의 동력이 되어줄 인재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한 것이다. 21일 지구 수련의 시작. 나는 수원에서 얻은 산 경험을 살려 전남 지구에서도 수련회가 필요하다고 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날부터 전남 전 지역을 두루돌며 수련회의 필요와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수원은 시 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7일 수련을 하였지만 전남은 도 단위 지구여서 21일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제1차 전남지구 수련회는 지구본부인 동명동 판잣집 교회에서 실시하였다. 16명의 수련생이 참석해서 은혜 가운데 마쳤다. 1차 수련이 성공적으로 마치자 지역장들이 지구 수련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이에 더 많은 수련생들을 보내려고 열심히 활동한 나머지 2차 수련회 때는 참석 희망자가 70명에 이르렀다. 지구본부 교회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의논 끝에 당시 군 단위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체 성전을 갖춘 장흥교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때 70명에 달하는 수련생 중에 대부분은 수련 기간 동안 방언, 예언을 하고 계시를 받는 등 성령이 충만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70명이나 되는 청춘 남녀가 한적하고 작은 농촌 지역에 모여 진행된 수련회에 이어서 이 또한 장흥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원리의 힘은 젊은 청년들을 무서울 정도로 감동시키고 하늘을 깨닫게 하였다. 문자 그대로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벌어져 요원의 불길이 되었다. 2차 수련회의 성공으로 수련회 부음이 일면서 모두 29차까지 수련회가 계속되었다. 수련회에 참석한 젊은 사람들이 배움은 부족하였지만 말씀을 통한 은혜에 감동되어 그들의 친구나 후배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게 되면서 다음 수련회에 연결시켰던 것이다. 또 개척대원들도 계속적으로 수련에 연결시켜 주었다. 그 결과 어느 고을에 가도 배출된 수련생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여서 모든 지역 본부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수련의 부음이 전도의 부음으로 연결된 것이다. 여기에 수련생 중에서도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읍면 단위의 구역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교회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3차 수련회는 하순 능주에서 열렸다. 그 중에서도 장흥 출신으로 제3차 21일 지구수련회에 참석한 문평래군은 당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아주 총명해 보이는 학생이었다. 나는 지구수련 10일째인 그를 때마침 서울본부교회에서 실시 중인 40일 수련회에 특별히 추천하여 보냈다. 그는 아버지에게는 대학 입시 준비차 서울에 간다며 받은 돈으로 수련비를 냈다. 문평래군은 우수한 성적으로 40일 수련을 마치고 바로 전남 장성 지역장 발령을 받았다. 이렇게 공직을 출발한 그는 교회 요직을 두루 거친 핵심 인물이 되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전남지구 제2차 수련회 기념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장로교 여집사들이 세운 장흥통일교회. 장흥통일교회는 1957년 3월에 서울본부교회에서 입교한 장흥읍 장로교회의 유충택 장로에 의해 출발하였다. 유 장로는 그가 소속된 장흥읍 장로교회의 지교회인 장흥 동부 장로교회의 중심 집사들에게 원리 말씀을 전하여 교인들이 집단으로 통일교회에 넘어오게 한 분이다. 그 동부 장로교의 중심 인물은 신명대, 김다복, 김경임, 엄공순 집사로 장흥 신씨 집안의 딸과 며느리들이었다. 이들은 공무원 가정에 농사를 하고 있어 경제적인 기반이 비교적 탄탄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을에 장로교 지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1년 후에 집단으로 통일교회로 넘어온 것이다. 당시 장흥지역 사회에서 성전 소유권을 놓고 통일교회와 장로교회 간의 교파 싸움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었다. 교회의 건물을 장로교회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식구들은 한마음이 되어 다시 새로운 집을 매입하여 성전을 마련하고 장흥통일교회로 출발한 것이다. 당시 거의 모든 시, 군 교회가 셋집 아니면 셋방이었지만 장흥교회만은 우리 소유의 성전을 가지게 되었다. 지구본부 이전과 72가정 축복. 동명동 판잣집 교회로는 지구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좀 더 큰 집을 물색하던 중 금동에 있는 2층 양옥집을 소개받았다. 욕심나는 집이었지만 집세가 우리에게는 벅찬 금액이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 하늘이 역사하셨음인지 목포 출신 김천일, 후에 72가정 축복을 받은 분인데 식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헌납함으로써 1962년 3월경 지구본부를 동명동 판잣집에서 금동의 양옥집으로 옮길 수 있었다. 그는 전남지구 발전의 큰 공로자이다. 이렇게 지구본부 이전으로 좀 더 지구본부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출발할 수 있었다. 당시 김천일 식구는 서울대 치과대 대학생이었다. 그런 그가 뜻을 알고서는 지구발전을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한평 학다리 지역을 개척하여 학다리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판잣집으로 외견상으로는 초라하였으나 내가 전남 지구장으로 부임 후 지구 내에서는 처음 세워진 지방교회여서 그 의미가 컸다. 지구본부가 자리를 잡아갈 점인 1962년 6월 4일 나는 72가정 축복을 받았다. 40일이 지나 아내 강정자가 강주교회로 오면서 부부 목회가 시작되었다. 아내는 지구본부 살림을 맡아 하는 한편 성화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수련 기간에는 수련생들에게 성가를 가르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구본부에 뜨거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21일 지구 수련회를 통해 지도자와 헌신자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처음 부임했을 때와는 달리 교회마다 식구들이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방학이 되면 연결된 학생들이 수련을 받고 신앙을 결심함으로써 시군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의 전도가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그의 모든 지역 본부에 성화학생회가 창립되었다. 특히 광주,
목포, 순천, 여수 등 도시권과 장흥, 보성, 한평 등을 비롯한 지방권 학생의 활동이 주목할 만하다. 1963년도 신학기가 시작되자 강주 성화 학생회는 지방교회에서 강주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로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문성준, 양동우, 박현준, 신평근, 김명열, 박선주, 성호갑 등 신앙심이 돈독하고 학교 성적이 우수한 성십회 신입 학생이 그들이다. 이들로 인해 광주 성화학생회가 아내의 지도 아래 재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성십회 이전에도 성화학생들이 있었지만 신앙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 성구회 조중근 학생을 제외하고는 나머진 학생 식구가 없다. 금동교회 시절 부모님께서 순회 오셨을 때였다. 어머님께서는 강주 방문이 그때가 두 번째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 아기님을 데리고 오셨다. 밤중에 요와 이불에 그림을 그려 놓았던 추억의 한 토막이 있다. 예진님으로 기억된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다. 전남 지구의 발전과 병행하여 사탄의 시험도 가중되었다. 기성교인들의 충동질에 인근 주민들이 몰려와 시끄러워 견딜 수 없으니 교회를 옮기라고 시위를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가 계속되었다. 또 수련생들의 부모들이 찾아와 반대 역사를 하는 등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일이 이쯤 되다 보니 교회를 다시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남지구 성화학생회 창립. 새로 옮길 만한 장소를 알아보니 마침 동명동에 독채 셋집이 나와 있어서 교회를 다시 동명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분실장이 살던 집이었는데 깨끗하고 규모가 있어 지구본부로 적합하였다. 뜰도 넓고 내부가 비좁지 않은 여유있는 주택이었다. 아내가 지도하는 광주 성화학생회가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1963년 10월 2일 서울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제2회 성화학생총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성화학생총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전남지구 성화학생을 대표한 양인수 목포 성화학생회장이 원리 강의 대회에서 1등하여 트로피를 안고 돌아와 전남지구 성화학생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이런 바탕 위에서 1963년 11월 1일 동명동 지구본부에서 전남지구 성화학생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전남지구 성화학생회가 출범하였다. 학생회장에는 문성준 성십회, 총무부장에는 신평건 학생이 임명되었고 양인수, 엄기선 등 지방 학생들이 분담하여 전남지구 성화학생회를 이끌어 나갔다. 그리고 지구본부인 광주교회에서는 전남지구 성화학생회와 강주성화학생회를 분리하여 강주성화학생회장에 성호갑 학생을 임명하고 김명열, 박현준, 박선주 등이 중심이 되어 강주성화학생회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지구본부인 광주교회의 식구들이 많아지고 조직의 규모가 커져 나갔다. 이에 따라 더 큰 지구본부 건물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지구본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광주 중심가로 지구본부 이전. 전남 지구본부 이전을 위한 식구들의 정성으로 24만원이 모아졌다. 그때 광주경찰서와 강주 YWCA 건물 사이에 240평의 대지에 세워진 40여 평의 건물이 전세로 39만원에 나왔다. 강주시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있어서 욕심이 났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런데 강진에서 입교 후 강주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던 박원봉 청년 식구가 필경사로서 모은 돈 전부를 헌금하여 교회를 대의동으로 옮길 수 있었다. 헐헐 나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수련을 통한 수련생 배출과 더불어 전남의 부흥은 요원의 불길처럼 면면촌촌 구석구석까지 번져갔다. 경제적인 면과 심령적인 면에서 자리가 잡혀갔다. 1964년 4월 23일
300명의 전남 식구들이 새로 마련한 대의동 지구본부에 모여 집회를 하였다. 우리의 뜻과 민족을 위한 4일간의 금식 기도를 결의하고 24일 일제히 금식을 시작하였다. 비좁은 교회에서 단체 금식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무사히 금식을 마쳤다. 식구 모두가 4일 금식. 그리고 27일 오후 5시경 우리는 내가 한 금식으로 전량 동포 도와주자, 배고파 우는 동포 단식으로 도와주자는 플래카드를 앞세워 동포회를 일깨우기 위한 시가 행진을 하였다. 광주경찰서와 전남도청 앞을 거쳐 충장로를 지나 광주공원으로 향하는 코스였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며 질 수 있는 행진으로 광주공원에 도착하여 4일째 단식으로 지쳐가는 몸을 대지의 호흡으로 풀고 오후 7시가 되었어야 교회로 돌아왔다. 그때 금식한 돈으로 모은 이웃 도끼 성금을 전남일보에 전달하였다. 이 사실이 크게 보도되어 세간에 관심을 일으키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 애국, 애족 활동과 사회적 인식 변화, 매스컴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었다. 일제히 우리 교회의 행진 장면과 금식 배경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전남매일신문은 이렇게 썼다. 메마른 세정에 밥 먹듯 짓거리는 선심이지만 몸소 그 선심을 행하는 사람이란 극히 드물고 더구나 내 배를 쫄라매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일은 그리 손쉬운 일은 아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먹을 양식이 부족하여 굶주림에 시달린 나머지 얼굴이 누렇게 뜬 어른들이 많았다. 또 배고픔을 못 이겨 쓰레기통을 뒤지던 어린이가 상한 음식을 주워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등 신문 사회면의 토막 기사가 뜻있는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 비참한 현상에 동감한 광주통일교회에서는 청년 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지난 24일 아침부터 단식에 들어가 27일까지 만 나흘간 금식하여 모은 쌀을 전남경찰국에 전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의식 있는 시민들은 매스컴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통일교회는 금식하면서 애국하는 교회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 금식 운동을 통해서 전남 식구들의 뜻대한 심정은 더욱 깊어지고 다져져서 지역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출발은 비록 초라했지만 내가 부임한 지 3년째 되던 1964년에는 어느 지구에도 뒤지지 않는 대지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식구들의 피나는 헌신과 노력의 결과였다.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위해 힘쓴 결과는 내가 1964년 가을 전남도지사로부터 감사장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국, 애족의 사상으로 농촌 계몽운동에 헌신적 노력을 해준 데 대한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이었다. 대외 기관으로부터 처음 받은 감사장이었다. 아버님께서도 이 보고를 받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셨다. 전라지유구 천종지대명. 그해 10월 아버님께서 전남지구본부인 광주교회에 또 한 번 순회를 오셨다. 그러자 대이동 교회에는 지구 전역에서 1000명이 넘는 많은 식구들로 넘쳐났다. 정성이 깃든 곳에 하늘이 계시고 하늘이 함께하는 곳에 생명의 부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21일 수련 수료자들이 전남 구석구석에 파송되어 전도 부흥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던 때였다. 생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것에 아버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셨다. 아버님께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효도 한 점 써주셨다. 내 성신 유자를 넣어 전라지유구 천종지대명, 즉 전라도 버드나무 언덕에 하늘의 종이 크게 울린다는 내용의 효였다.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집회여서 잊을 수가 없다. 순회 집회가 밤늦게 끝났다. 성전은 차고 넘쳐서 모두 채울 수가 없었다. 모든 광주 식구들이 지방 식구들을 각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우기로 하였다.
그러나 통행금지가 있던 때여서 자정을 넘겨 경찰에 붙들리면 경찰서나 지서에서 밤을 새워야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식구들과 붙들리지 않도록 모두 조심해서 집에 가도록 신신당부하였다. 식구들은 큰 길을 피하고 새길을 택하여 골목길로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럽게 가야 했다. 다행히 이날 밤 경찰에 붙들려간 식구는 없었다. 순회부흥단 조직과 4개 지역본부 설립. 나는 지역교회 발전을 위해 순회부흥단을 조직하고 각 군청 소재지에 지역장들과 인도자들을 투입하여 5일간씩 부흥회를 열었다. 말씀이 뿌려지는 곳마다 진리의 굶주린 무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때가 묻지 않은 농촌의 순수함이 말씀과 접목되어 새로운 농촌 부흥의 물길이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농촌 청년들은 배움이 짧아 원리책에 나오는 한자를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순수 한글로 편집한 원리 전편을 출간한 일이 있었다. 이것이 유효원 협회장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호된 순환을 겪기도 하였다. 지방순회 때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중간에 내려 4km씩 걷는 탕감을 세웠다. 수련회 때는 아내가 성가를 가르치고 원리 강의는 거의 나 혼자서 하였다. 그때는 젊어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여도 피곤을 모르고 지칠 줄 몰랐다. 우리 부부가 제1선에서 앞장서 일하던 때이다. 아내의 타고난 목청과 깊은 심정은 수련생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당시 전남 지구에는 유능한 지역장들이 많아 맹활약을 하였다. 김성일, 이경재, 임도순, 한동수, 김도완, 황인태, 문평래, 서덕호, 황현수 씨 등 쟁쟁한 분들이었다. 부흥회를 통해 인연된 식구들은 수련회로 연결시켰다. 부흥회에서 수련회로. 그 결과 각 지역에는 헌신자가 많이 생기고 교회는 식구들이 날로 늘어났다. 그런 중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사실은 매 끼니를 때울 식량이 없었어가 아니라 아버님을 마음 놓고 부르고 성가를 뜨겁게 부를 수 있는 성전이 없다는 현실이었다. 나는 지역장들과 힘을 합하여 성전 구입 운동을 전개하였다. 각가지 어려움을 극복한 대가로 화순, 담양, 한평, 목포 등 4곳에 지역본부가 세워졌다. 그때 벅찬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인재 산실 성화학생의 발전. 내 재임기간 4년 동안 전남지구 성화학생회는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 특히 지구본부인 광주 성화학생회의 경우 1963년도 성10회 성화학생회를 기점으로 하여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수많은 학생들이 전도되어 전국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성화학생회로 발전하였다. 1964년 또 성11회 성화학생회는 이철을 광주학생회장을 비롯하여 문동옥, 황의덕, 최연호, 이기춘, 유종길 등 여러 신입 학생들이 강주로 진학하여 중심이 되었다. 또 1965년도 성12회 성화학생회는 이인규 회장을 비롯하여 오정만, 김정년, 김순태, 조상건, 안동건, 김남순 등의 신입 학생들이 보강되어 이들의 활동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전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남의 모든 시군 지역교회에서 성화학생회가 크게 발전하여 전남지구 성화학생회가 전국에서도 가장 활발한 학생회가 되었다. 당시 성화학생회는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섭리적 인물들을 길러내는 인재 산실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성화학생들의 헌신적 노고를 잊을 수 없다. 많은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온갖 고초를 이겨내며 축복을 받고 끝까지 남아졌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뜻 일선으로 나가야 하는 진로 문제로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들어는 집안의 반대와 신앙적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민하다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경우도 있다. 초창기 시절의 살림살이는 너무 어려워서 매일 식사 한 끼가 걱정이었다.
요즘에는 없어서 하는 걱정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를 고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 요즘 젊은 세대가 초창기 시절의 어려움을 어찌 이해하겠는가. 여기 일화 한 토막을 적고자 한다. 광산군에 있는 서봉마을에 순회를 간 적이 있다. 점심때가 되자 지구장이 왔다고 하여 푸짐한 시골 밥상을 차려냈다. 돼지고기로 끓인 국은 처음이어서 내심 놀랍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진순성찬에 정성까지 더했으니 꾸는 맛이 따로 없었다. 오랜만에 포식한 그날의 인상 깊은 대접을 잊을 수가 없다. 전국교회 최고의 헌금 실적, 전남지구에 대한 하늘의 축복과 식구들의 정성이 하늘에 상달되어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본부에 대한 헌금도 전국에서 전남지구가 제일 많이 하게 되었다. 어느 때는 전국 헌금의 3분의 1 이상을 전남지구에서 하였다. 이처럼 우리 지구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버님의 세계적 섭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종영아, 너 돈 얼마 가져왔어? 하나의 일화를 소개한다. 당시 서울협회 본부에서 지구장 회의가 있을 때는 완행열차로 이른 새벽에 서울역에 도착하여 걸어서 청파동 본부까지 갔다. 아직 세상에 고요히 잠든 시간이라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아침을 기다린다. 그 당시 청파동 교회 실내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한 번은 아버님께서 이런 새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나오시다가 나와 마주치게 되었다. 아버님께서는 다짜고짜 종영아, 너 돈 얼마 가져왔어? 하고 물으셨다. 당시 아버님의 경제적 사정이 얼마나 급하고 궁핍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물음이었다. 가져온 액수를 말씀드렸더니 됐어 하시고는 화장실로 향하셨다. 당시 본부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라 대소변을 땅속에 묻은 큰 통에 모으는 재래식이었다. 그래서 용변 보는 소리도 나고 때로는 똥물이 튀어서 엉덩이에 묻기도 하였다. 이런 화장실로 향하시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강주를 떠나 부산으로 전남 지구장 시절 몇몇 촌촌 구석구석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멋으로 자전거로 누비면서 기도와 정성의 조건을 세웠다.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순수한 총각 처녀들이 많이 전도가 되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한때였다. 전남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다소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자 경남 지구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었다. 부산시가 경남에 속해 있을 때였다. 말투와 풍습이 다른 데다 새로운 개척지와 같은 영남 땅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전남 지구에 깊숙이 정이 들고 발전에 대한 기대가 부풀었던 때여서 떠나야 되는 아쉬움은 더욱 컸다. 많은 식구들의 뜨거운 눈물의 환송을 받으며 부산행 기차는 강주를 떠나고 있었다.